네, 안정개미입니다. 오늘 비중 10배로 키워봤는데, 과연 어떻게 매매가 됐을지 보실까요? 자, 29일. 마이너스 31만 5천 원이 찍히면서 마이너스 11만 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승률 자체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이 손절한 날도 3번밖에 없죠. 근데 제가 평상시에 50만 원으로 매매를 하거든요. 한꺼번에 10배 가까이 키우다 보니까 저도 손절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종목도 제가 생각한 대로 안 흘러가니까 결국 뭐 여러 종목을 매매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큰 손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까요? 일단 저는 제 계좌를 보자면 사실 이게 승률 좋아 보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50만 원으로 계속 매매를 했어야 됐는데 이 매매 금액이 많은 날들 있죠. 이런 날들, 이런 날들. 제가 매매 비중을 좀 계획 없이 키운 거예요. 그것도 뭐 10배 가까이 5배, 뭐 7배, 3배, 뭐 10배 이렇게도 키워봤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 날까지 어제자까지 보자면 좋은 결과를 이끌었죠. 이날도 제가 이제 비중을 키워가지고 마이너스 났던 걸 다 복구를 한 건데 이게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이렇게 비중을 한꺼번에 좀 키우다 보면은 이런 날이 무조건 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력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승률이 좋아 보여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날도 손실을 그냥 인정하고 이제 비중을 키우지 않고 그냥 마이너스 처리를 했었으면 오히려 비중을 잘 지키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날이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31만 5천 원이라는 손실이 안 났을 수 있어요. 왜냐면 비중을 지켰으면은 오늘 손절 보자면 거의 한 마이너스 5%, 뭐, 그리고 뭐, 다른 것도 5%이 정도였는데 비중을 지켰다면 거의 뭐 5만 원 정도 손실을 받겠죠. 예시를 들자면. 그러면 플러스로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계좌일 거예요. 비중을 한꺼번에 10배를 막 부분적으로 키우다 보니까 결국 이런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중을 천천히 꼭 키우시고 그걸 유지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손실 나도 비중을 키워서 손실을 복구하기보다는 그냥 같은 뭐 비중으로 손실을 복구를 해보고 그것도 무작정 복구하자는 게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그렇게 꼭 좀 유지를 해보시면서 내 실력이 정말로 조금 일관성이 있나 이거를 체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사실 이날도 제가 뭐 겨우 플러스로 마감하긴 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나는 비중을 다른 부분에서 줄였다가 기회가 와가지고 비중을 키워가지고 한꺼번에 더 벌 수도 있고 복구 이상으로 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 결과적으로는 저도 뭐 이때까지 봤을 때 좋아요. 그렇게 부분적으로 복구를 했어도 결론적으로는 승률도 좋았기 때문에 잘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비중을 한꺼번에 키우면 손절도 잘 안 될 뿐더러 한 번 얻어맞으면 타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을 차라리 제가 50만 원으로 했다면 50만 원으로 여러 종목을 차라리 샀다. 비중을 늘리더라도 50만 원으로 뭐 10종목을 나눠서 샀다. 이러면 이렇게까지 손실이 안 났을 거예요. 그래서 한 종목의 비중을 늘리는 건 점차 실력이 정말 확신이 생기고 자기만의 루틴이 잡혔을 때 자기가 잘 아는 자리, 성공률이 높은 자리에서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일단 비중을 다시 50만 원으로 이만한 승률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고 이렇게 복구를 안 하다 보면 승률이 더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손실 보는 날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중요치 않다. 결과적으로 비중을 한꺼번에 키우기보다는 천천히 키워가면서 아니면 같은 비중을 유지를 해보면서 손익비를 좀 더 확실하게 세워나가고 자기 매매 스타일도 적은 금액일 때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매매 일지를 보여드리면 제가 이 SK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이 한 종목에서 이렇게 큰 손실이 났습니다. 이 전날에도 매매를 했었는데 여기서 눌림에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진단 키트 그리고 이제 이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그렇고 코로나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여기 눌림에 잡았어요. 눌림이 조금 이제 어설펐던 거예요. 어설프기도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설펐다기보다는 조금 타점이 급하다. 그리고 이렇게 운이 없어서 빠질 수도 있겠죠. 더. 그러면 중요한 건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여기서 만약에 샀다고 한들 더 깨지면 손절을 쳐야 돼요. 그냥 바로 손절을 치던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풀비중이 아니고 분할로 들어가든 혹은 아니면 뭐 금액을 더 적게 들어갔다면 제가 손절을 더 빨리 치거나 아니면 손절을 늦게 쳤어도 이 정도가 안 나왔겠죠. 손실 금액이. 그래서 타점을 보여드리면 여기서 제가 눌림에 잡으려고 쫙 빠지는 모습을 보고 눌림에 잡았다가 더 빠져가지고 아 이거 그냥 아직 코로나 관련주고 오후장까지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봤는데 결국 여기서 반등 실패하는 걸 보고 손절했습니다. 아, 이게 참 아쉽죠. 제가 이거 매매 한 종목 했는데 여기서만 마이너스 24만 원이 났고요. 이 한글과 컴퓨터는 제가 그 전날에 음, 매매를 전전날에 여기서 분할로 잡았었어요. 분할로 잡았는데 결국 이제 일봉상으로 차트가 상당히 좋아 보여가지고 버텼습니다. 오늘 더 버틸려다가 그냥 일단 얘도 손실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했어요. 내가 일봉상으로 왜 좋게 봤냐? 지금 이 NFT 관련주도 그렇고 이 한글과 컴퓨터가 싸이월드도 엮여 있고 일봉 자리가 이 박스권을 다 뚫었습니다. 여기 뚫고 위에서 노는 모습이었고 이게 충분히 여기도 지켜주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일봉상 거의 20년 가까이 박스권을 돌파한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좋게 봤고 거래 대금도 이때 많이 터졌기 때문에 뭐 수급도 괜찮았었고요. 근데 여기서 일단 대주주가 한번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탄력을 잃기도 했고 어쨌든 간에 오늘까지 보다가 더 들고 있으려고 하다가 여기서 못 가는 모습에 지금 최근 시장도 코로나 지금 새로운 변이 때문에 안 좋아지고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뭐 이 SK 스퀘어는 그냥 여기 잡았다가 다시 올라오길래 잡았다가 잠시만요. 렉 걸렸네요. 이 부근에서 잡았다가 여기서 다시 내려가는 모습에 손절했습니다. 왜 렉이 걸렸지? 됐습니다. 여기서 손절했고 일단 아침에 이렇게 쳐놓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수상하긴 했죠. 그래서 매매를 한 거고요. 이렇게 비중이 작았으면 제 원래 비중대로 했으면 그냥 마이너스 뭐 14,000원, 15,000원, 2만원, 3만원 이렇게 냈을 텐데 이 약간 승률은 좋아 보이지만 일관적이지 않는 제 비중과 어떻게 보면 제 실력이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뭐 한 번 실수할 수 있어도 제가 스스로 지금 부족한 점들을 몇 가지 느끼기 때문에 비중을 바로 다시 키우지 않고 그냥 유지했다가 다시 천천히 비중을 키워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신의 실력을 객관화해서 정말 안정적으로 승률이 좋게 나오냐? 그러면 비중을 키우셔도 돼요. 비중을 키우셔도 되는데 그 키우실 때도 너무 조급하게 10배, 30배 막 그렇게 키우시지 마시고 그냥 진짜 뭐 2배, 3배 이 정도만 키우셔도 금방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꼭 저처럼 10배 이상 키워서 손절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한 번 실수했는데 그 타격이 너무 고스란히 계좌에 찍히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비중을 천천히 키워가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전환됐지만 사실 이 다음 날부터가 더 중요해요. 여기서 제가 비중을 막 더 키우고 20배, 30배 더 키운다고 한들 이게 실력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또 이런 언제든 실수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매매가 뜻대로 안 되는 날 손절을 제가 빠르게 못해서 결국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제가 부족한 점을 받아들이고 다시 천천히 나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